한남동 유엔빌리지, 통유리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식당. 최고급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식탁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 아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과일 좀 더 드시죠, 사돈어른. 김태준 회장이 점잖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오너답게 여유로운 미소였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종로에서 양복점을 운영해온 그의 손은 분필 자국이 배어 있었고 그는 그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사장님.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집은 걱정 말게. 내가 마침 한남더일에 사둔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어. 시세로 50억은 하는 집이지. 둘이 시작하기엔 차고 넘칠 걸세. 마치 큰 선심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억짜리 집이라니. 그 액수가 그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 쪽에서도 격에 맞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쪽에서도 사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성의, 격, 그 단어들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진우 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현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수연이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혼수로 다 가져가는 거고요. 한 3억 정도 되려나? 김 회장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 정도면 가구랑 가전은 다 들여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수입 가구들이 워낙 비싸서요. 근데 박 사장님 아드님은 벤처 회사 다니신다고 했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턱선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사업. 그래요, 사업. 김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말이죠. 박 사장님. 솔직히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업을 수십 년 했지만 벤처라는 건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는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식탁 위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김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들어와야 우리 쪽에서도 성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한남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남권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10억? 강남권 아파트. 진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면 그가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하는 액수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김 회장의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따지는 투였습니다. 저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조건을 낮춰가면서까지 결혼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수연이 또래 친구들은 다들 재벌 2세, 3세들이랑 만나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님 아드님은 실례지만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나요?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수의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박 사장님. 김 회장이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소가 스쳤습니다. 물론 평생 양복 만들어서 모으신 돈이 요즘 그 집 인테리어 값은 되려나 모르겠네요.
50억짜리 집 인테리어만 해도 5억에서 10억은 우습게 들어가거든요. 하.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30년의 세월.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참고 견뎌온 날들.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인테리어 값은 되려나라는 한마디로 짓밟혔습니다. 사돈어른. 김 회장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랐습니다. 그게 남자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벤처회사에 먼지 날리는 양복점이라니. 우리 수연이가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제가 나중에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먼지 날리는 양복점. 그 말이 진우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옆에서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딸 수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욕을 막으려는 의지도 현수를 변호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유리 인형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침묵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요, 박 사장님. 김 회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소한 10억은 준비하시고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수연이 급할 것도 없으니까요. 좀 더 나은 조건의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진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굴욕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님,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현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키워온 그 거친 손을, 분필 자국이 배어있는 바늘에 찔린 흉터투성이인 그 손을,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새벽 5시 종로의 골목이 아직 어둠에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박진우는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렸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작은 가게 안을 밝혔습니다. 박진우 테일러라고 적힌 간판이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재봉틀에 기름을 쳤습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기름을 치지 않으면 바늘이 원단을 제대로 뚫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기계를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종로의 아침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분필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바늘에 찔린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는 수천 벌의 양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예약 고객이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단골인 변호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오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진우는 각자에게 맞는 원단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원단을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촉감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산 울인지 영국산 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손끝에 녹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줄자를 들었습니다.
어깨 너비를 쟀습니다. 가슴 둘레를 쟀습니다. 팔 길이를 쟀습니다. 손님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방을 왼쪽으로 매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왼쪽 어깨를 살짝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하다 보면 보입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손을 멈추면 일이 밀렸습니다. 그는 바늘이 원단을 뚫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딱, 딱, 딱. 리드미컬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수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수연 씨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한남동으로 모시러 갈게요. 토요일 저녁 6시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분필 자국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돈들 분들 앞에 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단 하루도 부끄러운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끼는 검은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옷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느질이 완벽했습니다. 실밥 하나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추 하나하나가 정확한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 양복을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3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수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할 겁니다. 그때 진우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길을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봤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진우도 무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양복점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봉틀 한 대를 들고 종로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앉아서 바느질 연습을 했습니다. 바늘에 수없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현수에게도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말마다 아들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직원은 5명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현수야,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배달시켜 먹었어요. 양복 좀 입어봐라. 풀이 빠졌다. 진우는 아들의 양복을 손봤습니다. 실밥을 뜯었습니다. 다시 꿰맸습니다. 어깨선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세상과 싸울 때 잘 맞는 옷이 갑옷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진우는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현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현수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손톱 밑에 분필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배어든 흔적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한남동. 그곳은 진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부자들의 동네였습니다. 현수의 예비장인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볼까?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종로에서 양복이나 만드는 사람.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굴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진우가 지난주에 손봐준 양복이었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그래.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종로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남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감춰진 자신의 손을 느꼈습니다. 분필 자국 묻은 손, 바늘에 찔린 손,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이 손이 오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차가 종로를 벗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사라졌습니다. 좁은 골목이 넓은 대로로 바뀌었습니다. 빌딩들이 높아졌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아버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한강은 넓었습니다. 강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진우는 이곳이 같은 서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는 한남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달라졌습니다. 가로수가 우거졌습니다. 인도가 깨끗했습니다. 보행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고급 승용차들만 지나갔습니다. 저기입니다. 현수가 높은 담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엔빌리지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나와 차를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비원의 제복이 그의 양복보다 더 좋은 원단으로 보였습니다. 차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거대한 집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집이라기보다 저택이었습니다. 진우가 사는 빌라 전체보다 큰 집들이었습니다. 현수가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검은색 외벽에 통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내부가 비쳤습니다. 높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분필 자국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30년간 자랑스러웠던 그 손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시죠. 현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 수연 씨.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상화였습니다. 진우는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싸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 슬리퍼조차 고급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통유리창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강이 반짝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우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천장은 5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에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려왔습니다. 바닥에는 흰색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화이트 톤이었습니다. 소파는 가죽이었습니다. 벽에는 또 다른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각품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곳이 집인지 미술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김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소도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느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김 회장의 시선이 진우를 훑었습니다. 빠르지만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진우의 양복을 봤습니다. 구두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감춰진 손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진우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평가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원단의 품질을 감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사돈어른. 김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몸이 가죽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는 등을 세웠습니다. 옆에 현수가 앉았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여보, 차 좀 내오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알이 콩알만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편하게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봤습니다. 그녀 역시 진우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찻잔이 놓였습니다.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하얗고 얇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습니다.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박 사장님은 종로에서 양복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네, 30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장인 정신 대단하십니다. 칭찬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 종일 작업실에 계시면 힘드시겠어요. 김 회장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먼지도 많이 날리겠네요.
우리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요. 먼지 많은 곳은 잘 못 가요. 먼지. 그 단어가 진우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진우는 읽었습니다. 당신의 작업실은 더럽다. 우리 딸이 갈 곳이 아니다. 진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수 씨는 회사 잘 되고 있죠? 김 회장이 현수를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는 좀 불안정하지 않나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벤처, 불안정. 또 다른 단어들이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굳어지고 있음을. 그래도 대기업이 안정적이죠. 원하면 우리 회사 자리도 있는데.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아니,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내 길은 불안하니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례함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진우도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진우는 벽에 그림들을 봤습니다. 조각품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비싸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비싼 예술품들 사이에 먼지 낀 작업도구. 진우는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온 세월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필 자국 묻은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크리스털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식기가 빛났습니다. 와인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식탁은 완벽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은식기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잔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접시마다 음식이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산입니다. 1995년산이죠. 김태준 회장이 와인병을 들어보였습니다. 라벨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좋은 와인이네요. 현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한잔 하시죠. 김 회장이 진우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와인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국밥집에서 한 잔씩 걸치는 소주가 익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을 조금 마셨습니다. 떨궜습니다. 맛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1990년에 지었습니다. 당시 유엔빌리지 조성 초기였죠. 김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네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자랑. 좋은 곳이십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가게는 종로 어디쯤인가요? 김 회장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종로 3가입니다.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아, 골목 안쪽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진우는 읽었습니다. 골목 안쪽 같은 곳은 가본 적도 없다는 것을. 30년이나 한자리에서 가게를 하신 거죠? 대단하세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요즘은 맞춤 양복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힘드시겠어요. 칼날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날. 그래도 단골들이 있습니다. 아, 단골이 있으시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먼지 날리는 작업실에 계시면 건강에 안 좋으시겠어요. 먼지 날리는 작업실. 그 말이 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저희 수연이가 어릴 때부터 호흡기가 약해서요. 김 회장의 부인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공기 안 좋은 곳에는 잘 못 가요. 그래서 집도 공기청정 시스템을 따로 설치했어요. 말은 딸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먼지 나는 가게에는 우리 딸을 보낼 수 없다. 진우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김 회장이 현수를 봤습니다. 네, 회장님. 순조롭습니다. 벤처라는 게 말이죠. 김 회장이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게 벤처 아닙니까? 불안정한 벤처. 현수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 좋죠. 복지도 좋고 연금도 있고. 김 회장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리 회사 기획실에 자리 하나 있는데 현수 씨 같은 인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봉도 괜찮게 드릴 수 있고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시혜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제해 주겠다는 시혜.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현수가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네. 김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기는 건데 불안정한 사업보다는 확실한 게 좋지 않겠어요? 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포크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일구어낸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물론이죠, 박 사장님.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벤처는 10개 중 9개가 망하는데요. 칼날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아들을. 믿음만으로는 안 되죠. 현실을 봐야죠. 김 회장이 스테이크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평생 양복 만드시면서 힘드셨잖아요. 아드님은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걷게 하시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진우의 인생이 부정당했습니다. 당신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물론이죠. 김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를 보세요. 김 회장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외국계 회사 다니고 연봉도 받고 그런데 결혼하면 남자 쪽이 확실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확실한 남자. 그 말이 현수를 향한 화살이었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현수는 충분히 확실합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김 회장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부모는 다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비웃음이었습니다. 현수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현수 씨. 수연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계속 드시죠.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진우는 접시를 받습니다. 음식이 절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디저트는 식사 후에 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눌 게 좀 있어요. 결혼 준비 관련해서요. 결혼 준비.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심한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 식탁의 긴장을 전혀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털 잔들이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 손을 더 깊이 감췄습니다. 분필 자국 묻은 손, 바늘에 찔린 손, 30년의 자부심이 담긴 손. 그 손이 지금 부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사가 접시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산 마카롱이었습니다. 색색의 마카롱이 은쟁반에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드시겠습니까? 집사가 물었습니다. 커피 주세요.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요. 현수도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이었습니다. 작고 하얀 잔이었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지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식사 어떠셨습니까?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그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의 등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결혼 이야기죠. 김 회장이 현수와 수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네, 회장님.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하면 집 걱정은 하지 마세요. 김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마치 큰 선심을 베푸는 왕처럼. 제가 마침 한남더일에 펜트하우스를 하나 사뒀습니다. 작년에 매입한 건데 시세로 50억은 합니다. 50억. 그 숫자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집을 두 사람에게 줄 생각입니다. 170평 되고 한강 조망 끝내줍니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이서 시작하기엔 차고 넘치죠.
주차장도 5대 들어갑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 170평, 주차장 5대. 그 모든 단어가 그에게는 외계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뭐려?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김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 쪽에서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의. 그 단어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제가 50억짜리 집을 주는데 남자 쪽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우리 쪽에서도 사위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죠. 김 회장이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에 맞게 해야죠. 격. 또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김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최소한 10억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억?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억이면 강남권 아파트 하나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남자가 해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 회장이 마카롱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억? 그 돈을 모으려면 그는 평생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일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겠죠.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벌레처럼 그는 관찰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김 회장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잔인했습니다. 평생 양복 만들어서 모으신 돈이.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농담하듯이.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그 집 인테리어 값은 되려나 모르겠네요.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양복 만들어 모으신 돈. 인테리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 말들이 진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못처럼, 아니, 둔탁한 망치처럼.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바늘에 손을 찔렸습니다. 30년간 분필 자국을 손에 묻혔습니다. 30년간 굳은 살을 키웠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30년이 인테리어 값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테리어 값도 안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진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습니다. 그의 땀이 부정당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부정당했습니다. 그의 존엄이 부정당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공손함은 사라졌습니다. 식사 내내 참아왔던 인내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에 타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지만 불처럼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회장님,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회장이 현수를 봤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 손을 꺼냈습니다. 분필 자국 묻은 손을, 바늘에 찔린 손을, 이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먹였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손이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진우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 커피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부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현수는 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복 만들어 모은 돈이 왜요? 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 회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현수 씨, 그 돈으로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된 겁니다. 김 회장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눈에는 그 돈이 인테리어 값도 안 될지 모릅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투자금보다 귀하고 정직한 돈입니다. 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수야. 진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해온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늘에 손을 찔리며 양복을 만들어 온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분필 자국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우가 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 회장이 진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원단 자르느라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줬습니다. 바늘에 찔려 흉터투성이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현수를 키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현수 밥을 먹였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남에게 부끄러운 돈 벌어본 적 없습니다. 김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가게는 먼지가 날립니다. 맞습니다. 진우가 인정했습니다. 제 손은 거칩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수야.
그가 아들을 봤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의 이 손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게의 먼지 냄새가.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부끄럽냐?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우는 아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우가 김 회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 결혼, 오늘 없던 일로 해도 괜찮다. 식탁 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현수야, 아빠는 내가 이런 대접받으며 살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난 30년을 버텨온 거 아니야. 눈물이 진우의 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존중받으면 됐어.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로로 돌아가자. 국밥집에서 소주나 한잔하자. 진우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현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이 손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과 그의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도 창백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식탁 위에서 두 사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우가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만. 현수야, 가자. 진우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 씨, 죄송합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더 소중합니다. 수연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현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남동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젖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김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현수 씨,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현수는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붉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슬픔을 지나 분노로, 분노를 지나 차가운 결의로 변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수는 김태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 회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수연이 현수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회사를. 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안정한 벤처라고 하셨죠.
김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게 뭐 오해하신 건 아니고 오해가 아닙니다.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벤처는 불안정하다. 10개 중 9개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불안정한 회사. 현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최대 IT 기업 중 한 곳에 최종 인수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부인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현수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김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인수됩니다. 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정확하게. 지난 1년간 극비리에 진행해 온 일입니다. 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아들도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실리콘밸리, IT 기업? 김 회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수 금액이 얼마나? 현수는 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인수 절차가 끝나면 그가 말했습니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제 지분 가치는. 현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00억 원이 될 겁니다. 500억? 그 숫자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부인이 눈만 깜빡였습니다. 수연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00억?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봤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현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돈을 인테리어 값도 안 될 것이라고 하셨죠.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그래서 궁금합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이 돈이면 대개 인테리어 값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멈췄습니다. 현수는 김 회장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어조로.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현수 씨, 그건. 김 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차갑게. 김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 씨.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었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단정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수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를 모욕하실 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 씨, 그게 아니라. 아니, 알겠습니다.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선언했습니다. 내 성공 가능성을, 내 돈을 당신 집안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거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왜 아버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왜 제 아버지가 모욕당할 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김 회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김 회장이 불편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계속 무시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깔보는 겁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회장님의 격입니까?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현수 씨, 잠깐.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말이 심했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500억이라. 대단한데. 역시 우리 사위감은 다르구만.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너무 성급하게 굴었던 것 같아. 김 회장의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박 사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시고. 됐습니다.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회장님 집안의 진짜 모습이.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가겠습니다. 현수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현수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하지만 현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남동의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현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려서. 괜찮다. 진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현수야.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한남동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화려한 빌라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벼웠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에게서 벗어나 그 옆에 앉아있는 수연에게로. 수연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수연 씨. 현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현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실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수 씨, 먼지 날리는 일이라고 하셨을 때.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불안정한 벤처라고 하셨을 때.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인테리어 값도 안 된다고 하셨을 때. 현수는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제 회사가 인수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뭡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내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습니다. 현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실 때 당신은 한마디만 했어도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만 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현수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모욕당한 건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 순간 현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녀는 영원히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늘 가족을 택할 것입니다. 아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돈을 택할 것입니다. 수연 씨,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선언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현수 씨. 나는 당신을, 내 성공 가능성을.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집안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은 외면한 채로. 현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분필 자국 묻은 손을 봤습니다. 땀 흘리는 우리 아버지의 삶은. 그가 다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철저히 외면한 채로 말이죠. 수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현수 씨, 제발. 현수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저를, 돈 있는 저를 사랑했던 겁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3개월 전에는 달랐습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인수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그때 당신이 먼저 꺼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현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셨던 거죠. 상견례 날짜도 계속 미루셨고.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으니까.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은 아름다운 유리 인형입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수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편에 서보세요. 현수가 도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님께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현수 씨 가족에게 사과하세요라고. 수연은 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회장은 딸을 쏘아봤습니다.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역시 못하시는군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의 돈이 무서운 겁니다.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수연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현수 씨, 나 정말 됐습니다. 현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유리 케이스 안에서 살 겁니다.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전 떠나겠습니다. 현수가 선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돌렸습니다. 현수야. 수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잖아. 없습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과 저는 끝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연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수연 씨. 현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그리고 그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수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그래. 두 사람은 한남동의 화려한 빌라를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로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우와 현수는 한남동 빌라의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을 참고 있다가 겨우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후, 현수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말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방, 자유, 안도. 차로 가시죠, 아버지. 그래.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빌라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현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의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높은 담장들이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저택들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도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현수야, 내 아버지. 고맙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남동의 화려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종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배고프시죠? 진우는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한남동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밥 드시러 가시죠. 김 사장네? 네. 김 사장네 국밥집. 30년 단골집이었습니다. 진우가 양복점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차는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이 반겼습니다. 김 사장네 국밥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진우 씨. 현수도 왔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6개뿐이었습니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둘이요. 알았어. 소주도? 진우는 현수를 봤습니다. 한잔 할까? 네, 아버지. 소주 한 병 주세요. 금방 나가요.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편했습니다. 한남동의 가죽 소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김치가 나왔습니다. 깍두기가 나왔습니다. 소주와 잔이 나왔습니다. 국밥 나가요. 뜨거운 국밥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기가 푸짐했습니다. 국물이 뽀얗고 진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아,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뜨겁고 진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속이 풀렸습니다. 현수도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그렇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남동의 스테이크보다 맛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진우는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두 잔에 따랐습니다. 현수야. 네, 아버지. 건배하자. 네.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건배할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네. 아버지와 저를 위해서요. 진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진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현수야. 네, 아버지. 오늘 정말. 진우는 말을 찾았습니다. 멋있었다. 현수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멋있었어.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를 지켜줘서 고맙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거죠. 내가? 네.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저를 키우셨잖아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떳떳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현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응? 저 회사 인수 얘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현수가 미안해했습니다. 극비 사항이라서. 괜찮다. 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했구나.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수야. 네. 500억이 뭐냐? 진우가 물었습니다. 현수가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응? 아버지 손이 더 소중해요. 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저를 키우셨잖아요. 500억보다 더 귀한 거예요.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세요, 아버지. 현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축하? 네. 우리가 이긴 날이잖아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진우도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웃으시고 건배해요. 현수가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한 잔 더 하시죠. 그래.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도 없었습니다. 통유리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그의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수연이 포기한 거 후회 안 하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정말요? 그래. 너를 무시하는 집안과 인연 맺을 필요 없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너를 진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현수가 웃었습니다. 근데 저 당분간 연애 안 할래요. 왜? 피곤해요. 그냥 아버지랑 이렇게 국밥 먹는 게 좋아요. 진우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두 사람은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남동의 모욕도, 아들의 용기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허름한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 나누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수야. 네. 사랑한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놀란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국밥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한남동의 어떤 크리스털 잔 소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리였습니다.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우 씨, 국밥 더 드실래요? 네. 한 그릇 더 주세요. 현수도, 저도요. 알았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국밥집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종로의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행복의 메아리처럼, 사랑의 증거처럼,